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상욱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늘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방문 교수로 와 있고요.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8월 달에는 고국에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이제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그동안 여러 의학계나 여러 가지 건강 관련 채널에서 가공식품을 줄여야 된다, 가공육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한번 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왜 가공식품 또 가공육이 왜 안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보통 이런 답변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첨가물 때문이다. 첨가물이 안 좋다. 이런 답변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또 그에 대한 반박으로, 아니, 그런 첨가물이라고 하는 거는 다 합법 첨가물이고, 정부가 어떤 기준치를 정해놨으니까, 또 우리가 먹는 양이 너무 이렇게 방대한 양을 먹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문제되느냐, 라고 반박하는 그런 경우도 좀 꽤 많죠.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오늘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또 관련해서 최근 또 연구 결과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합니다. 먼저 그 첨가물 하면 이런 가공육에 첨가물에 빠지지 않는 그 이름, 바로 유명한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아질산 나트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가공육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 아질산 나트륨인데,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게 보존제 역할을 해요.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햄 소세지가 잘 안 썩어요. 네, 정말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게 썩어서 배탈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보존력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되게 붉은색을 굉장히 선명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약간 더 맛있어 보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역할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특유의 또 감칠맛을 좀 더해줘요. 그래서 아질산 나트륨을 넣으면 실제 맛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 보면 이 아질산 나트륨을 안 썼다라는 어떤 햄 소세지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대체제를 쓴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아질산 나트륨을 쓴 것보다 맛이 좀 덜합니다.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다 제 말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질산 나트륨이 값도 싸지만 이런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업계에서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게, 이 전 세계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아질산 나트륨인 겁니다. 그럼 이제 아질산 나트륨은 참고로 합법 첨가물입니다. 정부에서 기준치도 정해놨고요. 합법 첨가물인데 왜 이게 논란이 자꾸 되냐면, 항상 따라다니는 용어가 있습니다. 항상 따라다니는 용어가 바로 이겁니다. 아질산 나트륨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기준치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이 니트로스 아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이런 아민이라는 건 이제 화학 반응이 약산성에서 일어나게 되면요, 이런 니트로스 아민이라는 이런 화학 물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생기게 되면 혈류를 타고 이제 췌장까지도 가거든요. 그럼 췌장에서 동물 실험 결과에서는 췌장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어요. 한마디로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아질산 나트륨을 넣었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 니트로스 아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제 그런 논리가 가장 아주 일반적인 어떤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박하는 분들은, 아니, 아질산 나트륨도 우리 딱 정해진 양만큼 넣고 이 니트로스 아민이 만들어지는 건 맞지만 이 생성되는 양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까지 위험하다 말할 수 없다. 일반적인 섭취량은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런 반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추가 연구 결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너무 니트로스 아민에만 다들 꽂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트로사민 가지고 이것이 많다 적다 이런 것만 따졌었거든요. 근데 최근 논문은 굉장히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2024년 6월에 나온, 지금이 우리 6월이잖아요. 최근에 나온 가장 따끈따끈한 논문을 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Environment International이라고는 세계적인 학술지, 근데 굉장히 게재하기 어렵습니다. 세계 학술지에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나와서 잠깐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논문은 되게 의미 있는 어떤 실험했냐면,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실험했어요. 마이크로시스틴이 뭐냐면 그냥 특정 조류가 만들어내는 그냥 독소 물질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화학 구조도 다 밝혀졌습니다.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요. 참고로 마이크로시스틴은 종류가 또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또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마이크로시스틴, 류신, 아르기닌.
약자로 MCL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면 MCLR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연구진들은 이 마이크로시스틴하고 이 아지산 나트륨이 같이 있을 때 혹시 어떤 복합 독성이 일어나는지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에서 나타나지 않던 게 뭐 새로운 게 나타나지 않을까, 또는 어떤 기존 독성이 더 강해지진 않을까, 그런 이제 복합 독성을 봅니다. 그래서 동시 노출시켜서 동물 실험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좀 관계자분들은 살짝 이게 좀 의아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마이크로시스트 이거는 뭐 강에서나 발생하는 뭐 그런 건데, 아니 이거 우리가 동시 노출될 일이 있는가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합리적인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강물을 그냥 먹지 않잖아요. 그죠? 네, 먹지 않고 다 이걸 정수해서 마시는 건데,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접할 일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 논문을 보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해양 생태계에선 보통 연구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2021년도에 논문에 따르면 어떤 그리스 중부의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해양 생태계에 존재하는 홍합 있죠. 홍합에서 실제 저런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검출됐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검출될 가능성이 없는데 요즘 기후변화가 심각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부영향화가 심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해양 생태계에서도 관찰될 수 있는 그런 독소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그 논문이 황당한 실험을 한 건 아니다라는 거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을 이제 요약해드리면, 이제 그 마이크로시스틴하고 이제 그 알산 나트륨이 같이 있을 때 과연 어떤 새로운 독성이 나타나는가 살펴봤더니 일단 충격적입니다. 마우스의 고환이 손상되더라. 그다음에 정자의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더라. 그다음에 정자 밀도가 감소하더라. 한마디로 정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생식 시스템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하더라.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식 기능 장애가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알산 나트륨이나 마이크로시스틴 각각 있을 때는 이런 독성이 약하게 나타나거나 안 나타났는데, 두 가지 같이 있으니까 이런 복합 독성, 시너지가 나타나면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 마이크로시스틴에도 우리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알산 나트륨 들어간 거는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시스틴이 이런 해양 생태계에서도 되는 건 맞지만, 될 수도 있는 것도 맞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올 가능성이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데 저는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복합 독성이라는 겁니다. 알산나트륨 자체는 우리가 나름 기준치 정해서 우리가 지금 허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어떤 독성 물질과 같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복합 독성은 지금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형이에요. 진행 중에 있어요. 실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번에 마이크로시스틴과의 관계를 소개해드렸다시피, 앞으로도 이런 류의 다양한 어떤 복합독성 연구 결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좀 아셔야 된다는 걸 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 방금 나온 그 복합 독성 연구 결과를 통해서 과거 연구 논문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당시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논문이 있었거든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년 전인데요. 그 영국 암저널이에요. 영국 암저널에서 어떤 결과 나온 논문이 실렸었냐면, 아마 기억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신문에 대서특별됐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스웨덴 연구진이 이 논문을 게재했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소시지 1개 또는 베이컨 2조각, 많은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소시지 1개랑 베이컨 2조각이면 그게 적은 양이죠. 근데 그 정도 양만 매일 소량씩 꾸준히만 섭취해줘도, 이렇게 적은 양을 꾸준히만 섭취해줘도 췌장암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실제로 거의 뭐 19% 정도 증가하더라, 발병 가능성이. 충격적인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관련 부처에서 뭐 입장을 뭐 내기도 했었고요, 관련. 그래서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참고로 췌장암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암 중에서 제일 이제 위험한 암입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암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보통 한 번 발병하면 뭐 5년 물론 생존 가능성이 뭐 3%? 뭐 어떤 자료를 보면 5.5%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암으로 알려져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많은 이제 또 전문가분들이 또 어떤 게 의구심 또는 반박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 저게 좀 이상하다. 저게 좀, 아니 소시지 1개면 그 안에 들어간 아지산 나트륨
뭐 그 양, 뭐 그렇게 딱 적정치로 들어가 있고, 그게 뭐 니트로사 아민으로 바뀐다 한데 그 양을 따져보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과연 이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전문가들도 당연히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뭐 그렇게 해서 뭐 나를 훈훈하게 또 이렇게 정리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면 당시 이 충격적인 결과가 지금 2024년에 와서 보면 이게 이제 납득이 되죠. 왜냐면 그동안 이 당시만 해도 복합 독성 고려 안 했거든요. 그냥 늘 항상 하는 것처럼 아지산나트륨이 니트로사민이 되니까 그게 위험한 거야 라는 정도만 봤었거든요. 당시 이 논문에서도 그 정도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량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해석이 잘 안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해석이 어렵던 거죠. 근데 지금 복합 독성제 결과들 보면 실제 이 연구 결과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아지산나트륨이 다른 어떤 유해한 물질들, 뭐 이 안에 들었던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소시지, 베이컨 그냥 안 먹잖아요. 구워서 먹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다원 방향적 탄화수소라든지 그게 또 다른 유해한 물질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했을 때 일어나는 복합 독성, 이런 것들은 전혀 연구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혹시 그런 복합 독성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 결과를 바라보면 실제로 이 연구 결과가 납득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가공육을 진짜 많이 먹으면, 진짜 그럼 췌장암 발병률이 높겠네요.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실제 가공육을 많이 먹는 나라를 살펴보면 되겠죠? 가공육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뭐 이렇게 랭킹을 매겨놓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예상하시다시피 제가 봤을 때 미국입니다. 정말 미국은 가공육 섭취 거의 뭐 끝판왕이라 봐도 될 정도로 가공육 섭취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지금도 미국에 와 있고요. 제가 2009년에도 이제 한국에서 박사를 하고 2009년에 미국에서 박사후 과정을 했었거든요. 보스턴에서요. 그때도 1년 살았었고 이제 지금도 1년째 살고 있는데 2년 동안 살면서 느낀 건데 정말 가공육 섭취의 저는 끝판왕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실제 많이 엄청나게 먹습니다. 왜냐면 뭐 피자뿐만 아니라 뭐 샌드위치, 뭐 햄버거에도 다 베이컨 들어가 있고, 뭐 파스타 먹을 때도 좀씩 잘라져 들어가 있고, 꽤 많은 음식들의 가공육을 활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 잠깐 살펴보면요, 충격적입니다. 2024년도에 이미 예상치가 나왔는데요. 올해 약 66,440명이 췌장암 진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 약 51,750명이 사망할 것을 보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실제 그 췌장암은요, 미국에서요, 암 관련 사망 원인 중 세 번째입니다. 무려 3위입니다, 3위.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순위 차지할 정도로 위험한 암인데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지금 미국 보건당국에 심각하게 보는 건 바로 이 자료입니다. 지금 췌장암 발병률이 연간 매년 약 1%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매년 1%씩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숫자예요. 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연간 0.2%씩 증가 추세에 있더라. 이게 안 그래도 췌장암은 걸리면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최악의 암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안 그래도 췌장암 발병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발병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건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뭐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식품에 쓰이고 있는 이런 가공육에 대해서 가공육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첨가물, 바로 이 아지산나트륨. 아지산나트륨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니트로사 아민만 놓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복합 독성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됐고요. 이제 복합 독성은 앞서 연구 결과도 나왔고요. 다른 물질과의 어떤 복합 독성도 계속해서 연구 중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계속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 보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가공육 딱 이제부터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좀 약간 가혹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불가피하게 먹을 때도 있잖아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미국에 있어 보니까 정말 불가피하게 먹을 때도 많습니다. 예, 정말 피하려고 해도 어디 초대받았는데 거기서 뭐 이런 음식 나왔는데 뭐 거기서 이런 것만 딱 떼서 먹고 있기가 쉽진 않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결과들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섭취를 좀 자제하시거나 좀 줄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